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또 이 부분도 역시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뤄진 이슈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네, 보통 그 무역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요. 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이 문구 자체에 진전이라는 단어를 빼버렸는데요. 대신 상방이 솔직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지금까지 대화를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견만 확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앞으로 문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농산물 구입을 앞으로 늘리겠으니 화이에 대한 그 제재를 해지하라는 성의를 보이라고 아주 뻣뻣하게 버티고 있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산물 수입을 뭐 즉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로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화해 제재를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의 그 산업 보조금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로 간의 이견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5월 이전에 양국이 합의한 160쪽에 달하는 무역 합의문을 받아들일지 말지 숙제를 해가지고 9월까지 미국에 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현재에서는 그 이 부분이 이제 메워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 그 미국에서 열리는 9월 회의에는 아무래도 세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플랜 A는 중국이 진짜 숙제를 해가지고 와서 무역 갈등을 해소시키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확률이 20%가 채 안 됩니다. 플랜 B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단기전을 준비를 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석유와 관련해서 구매를 할 테니 하겠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률 한 40% 정도 되고요. 플랜 C는 중국이 핵심적인 협상 대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뻣뻣하게 버티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무역 마찰이 장기화되면서 현재 무역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은 중국은 결국에는 뭐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 미국보다 그 시장에 대한 충격이나 경제적 피해가 큰데 저자세를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이번에도 좀 드러났습니까? 네, 중국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왜 그런 거니? 지금까지 무역 마찰은 자신들이 볼 때는 아편 전쟁이었죠. 1839년부터 100년간에 걸친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다면은 굴복이라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공산당의 주류인 대미 강경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받았던 고통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압력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알러지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핵심적 이익이죠.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우주 강국의 꿈,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지배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의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정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제4차 관세 부과, 개도국주의 박탈, 그리고 첨단 산업과 관련된 제재가 나올수록 이 부분은 더 지키려고 할 것이고요. 또한 중국은 그 맞대응을 하면서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이렇게 뻣뻣하게 나오는 것은 지구전을 구사하겠다는 전략이고요.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강경히 나온다면은 미국 주도의 그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려는 수정 세력이라는 거죠. 또 공정한 경제 교역 자체를 바꾸려는 도전으로 본인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중이라도 추가 제재를 동원해서 계속 압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번 워싱턴에서 열린 무역 협의가 에서 이제 실제 타결이 안 된다면은 아마 원만한 무역 합의보다는 이제는 관세 부과라든지 개도국주의 박탈이라든지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제재 압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 쪽 경기가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조업 PMI가 기준선 50 밑을 지금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 하회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악영향이 이제 뭐 실물 경기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전쟁 장기화되고 있는데 대비책이 있나요, 중국은?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경기 하락은 자기들이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해외 수주가 급감하면서 제조업 PMI라든지 차이신 그 경기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급감을 하고 있고요. 경기 후퇴 국면에 일보 직전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엑소도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투자까지 줄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들어서만 200만 명의 실업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국이 4차 관세 부과 여기에 개도국 지위까지 박탈당한다면은 경기 침체 압력은 커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 10월이 중국의 건국 7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경기 하락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 정치국 회의에서 정책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앞으로 6개 안정은 지키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입니다. 고용 안정, 금융 안정, 무역 안정, 외자 투자 유치 안정, 그리고 성장률은 꼭 지키겠다는 이런 그 안정 정책을 쓰겠다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까지 감세나 인프라 투자는 계속 늘려나가는 재정 정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시키겠다는 거고 조기 집행도 가능하고요. 또 부채 축소 대신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금융 완화, 그리고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보조금을 지는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실제 지방 정부의 재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중고 주택과 관련된 가격 지표도 이제 발표를 안 하면서 시장의 그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무역 합의가 어제 한 5시간 만에 빠르게 끝나면서 역시나 뭐 기대감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3대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내부 결정이 내렸고요. 현재 무역 협상에서도 주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재를 모두 철폐하기 전까지는 무역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화해와 관련해서 미국이 세계적인 생산, 유통, 판매 모든 입구뿐만 아니라 출구에다가 그물망을 아주 촘촘하게 쳐놓고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이것을 당장 멈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산 에너지라든지 농산물 구입 요구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수요에 맞게끔 우리가 스스로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5년에 걸쳐서 1조 달러 미국산 물품을 구입하라는 압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합의 문서의 내용은 서로 균형이 맞는 조건에서 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관세도 압박하지 말고 중국의 주권이나 존엄을 인정하고 법률 개정이라든지 국유기업 체제를 흔드는 내정 간섭은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미국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충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웨이에 대한 지금 배제에 대해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해 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언제까지 모른 척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겨냥해서 국방권한법에 의해서 인프라와 관련된 시설,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 투자에는 철저히 막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 관리 개혁법에 의해서 예민한 부분에 대한 중국 수출도 막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2월이죠, 내년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 들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미국이 27개 산업, 특히 반도체, AI, 첨단 컴퓨터, 빅데이터, 양자정보, 로봇, 첨단 보안기술, 첨단 소재, 극초음과 같은 세계 패권을 지킬 수 있는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 자본이 투자한 다른 나라의 기업들까지도 접근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심사를 대상을 확대시키고요. 특정 거래 시에는 사전 의무를 의무화시켜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해당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동맹국과의 정보 교환은 물론 동맹국들도 미국의 원청 기술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들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 코콤이라고 공산권 수출 통제와 같은 21세기 버전을 이제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화해에 대한 반도체 수출 중지뿐만 아니라 화해 네트워크 장비를 한국에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전보다 더 법률적으로 강화된 그 규제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중국 쪽에 수출한다든지 네트워크 장비를 계속 수입한다면은 미국의 무역, 금융, 위안 세 개 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예민하게 느끼는 기술 유용이라든지 도용을 막기 위해서 동맹국가의 규제 강화,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반발로 인해서 무역 합의 불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국으로부터 또 견제를 받는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체제로 내년에 좀 더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금의 무역과 관련된 갈등을 빨리 양국이 해소시켜야지만 우리도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는 미중 간의 신냉전의 끝이 아직까진 보이지 않는 건데 그래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협상을 하겠다면 뭐 상대방이랑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데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중국 하이테크놀로지 기업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미국에는 대정책 기조의 60% 룰이라는 게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항상 그 내재해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 같은 경우에 1957년도였죠. 미국의 GDP 한 57% 가까이 따라오면서 소련 봉쇄 전략이 시작이 됐고요. 일본도 미국의 GDP의 60% 도달했을 때 일본 배신, 일본 때리기라 불리는 대일 강경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인구 규모 면에서 중국은 4배가 넘고 있고요. GDP 규모에서도 이미 70%에 도달하여 있는데요. 여기에 더 미국이 놀랬던 부분은 국제 특허 출원 건수 그리고 AI를 다루는 그 기업들 5G 통신 시설 수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하이테크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중국이 하나둘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중 역전이 현실화됐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패권 다툼은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 정책인데요. 시 주석이 취임했던 2013년 이후에 보면은 1대1로 정책 그리고 AIB를 통해서 미국의 기축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하나둘 허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외교 정책에 힘입어서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디지털 플랫포머들이 세계 자본 시장을 석권할 뿐만 아니라 세계 IT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거대 인프라 기업들이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미국을 크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기술 그리고 환율 문제에서도 강하게 위협감을 느끼고 강한 압박을 줄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엔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이 장기화될 확률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미중 간의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게 잘 안 되면 또 예전처럼 보복, 맞보복 이렇게도 갈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1년 전서부터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1인당 GDP는 현재 1만 달러 정도입니다. 중진국이라는 거죠.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중국에서는 중산층이라 그러면은 3,500만 원에서 한 4,500만 원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성장 주대 성장을 계속 하기 때문에 미중 경제 격차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위기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중국의 국가 임기제가 철폐됐는데요. 이 때문에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첨단 산업 발전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 우주 개발 정책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속 미국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정치적 변화인데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현재 대다수의 의원들이 중국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워싱턴 안에서도 백악관 안에서도 대중국 강경파라고 부르는 신냉전파들이 모든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화해 배제 정책을 거래 재료가 아니라 생사를 건 무기로 보고 타협이나 거래 재료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중 패권 다툼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중국의 맞대응 보복이라는 갈등이 앞으로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그 주식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을 꼭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조용찬 소장 같은 경우에 정말 저희 방송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이 안 맞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